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번의 회항, 단 몇 시간의 지연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변화가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국의 작은 공항 활주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핀란드 출신의 항공 엔지니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깨버린 사람들과의 만남. 예정에 없던 착륙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희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항공기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 할로넨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된 그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거든요. 2023년 12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아시아 기후기술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경유해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출장이라 비행기는 익숙했고 일정도 루틴처럼 짜여 있었습니다. 기내식 메뉴까지 외울 정도였죠.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쿄로 향하던 중 갑작스레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당황스러운 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체 전자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되어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 양양국제공항으로 착륙 준비 중입니다. 순간 저는 엔지니어로서 감각적으로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기체에 센서 오류가 있었고 장거리 운항을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양양이라는 곳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부산도 아닌 양양? 눈보라가 몰아치던 창밖 풍경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항공 엔지니어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회항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를 비롯해 기내의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기체가 눈으로 덮인 활주로 위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요. 양양국제공항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형 허브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잠시 체류해야 했고 항공사 측에서도 정비 인력과 협의하여 기체를 점검해야 했기 때문에 당일 출발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예정에 없던 한국 체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 첫날,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공항 정비구역에서 기체를 함께 확인하던 윤소희라는 이름의 정비사였고, 또 하나는 눈보라 속에서 저희 비행기 착륙 시 긴급 대기 중이던 지역 구조대원 김도훈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둘 다 꽤 젊어 보였지만 일에 대한 태도는 어느 베테랑보다도 진지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만남이었지만 그들과의 짧고 강렬한 대화는 저의 인식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죠.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그저 일본이나 중국의 뒤를 따르는 정도라 생각했고 시스템은 군대식 문화에 얽매인 듯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출장 경험에서 얻은 인상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저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양양이라는 작은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 정비팀, 도착한 순간부터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분 단위로 상황을 체크하는 구조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윤소의 정비사가 보여준 기계에 대한 집요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함께 확인하던 항공기 외부 시스템의 실리콘 고정 부위를 보며 현장에서 손으로 직접 수리 포인트를 짚어내고 그것을 스케치로 옮겨 디지털화해 다시 제게 설명해주는 섬세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이상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사고였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곳에는 믿음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선진국과 후진국 효율과 비효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요? 양양에서의 체류는 당초 하루 이틀 정도일 거라 예상했지만 부품 수급과 기상 악화로 인해 4일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짧다고도 길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러나 저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엔 충분한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감탄하게 된 것은 매뉴얼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시스템 매뉴얼은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상황 대응 시나리오는 현실적인 동시에 유연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긴급 대응 프로토콜은 각 부서 간 협업이 탁월했습니다. 정비팀과 소방대, 공항관리팀, 심지어 외부 관제 기관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작은 공항이라서 이 정도까지 정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곧 그것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소의 정비사는 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해야 하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 책임은 결국 우리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켜야 해요, 이 매뉴얼을.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책임감, 자부심, 그리고 확고한 신념. 그녀와 함께 기체를 점검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놀랐습니다. 외부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패널의 미세한 손상까지 발견해내고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해 기록하는 그녀의 집중력은 말 그대로 장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핀란드의 엔지니어들이라면 이 정도의 디테일을 챙길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김도훈 구조대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그와 짧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도훈 씨는 과거 해양구조 훈련에서도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기록한 인물이었고 최근엔 산악구조와 항공재난 대응까지 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작은 도시의 구조대가 그렇게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매우 효율 중심이었습니다. 시간 단축, 예산 절감, 기술의 극대화. 그것이 저희 유럽 항공 업계의 철칙이었죠. 그에 비해 한국은 제가 보기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승객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존중하는 분위기. 모두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다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경험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저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왜 나는 이걸 미쳐보지 못했을까? 선진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는 어떤 오만을 품고 있었던 걸까? 양양에서의 셋째 날 밤, 저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윤소희, 김도훈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외진 곳에 있었지만 군고구마 굽는 냄새와 따뜻한 된장찌개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한국, 저도 이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저도 모르게 웃었고 소희 씨는 외국인치고 한국말을 참 잘하신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훈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작고 따뜻한 공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다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양양 체류의 마지막 날, 예정된 비행 일정을 다시 맞추기 위해 공항 시스템 체크가 완료되고 항공사의 출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핀란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윤소의 정비사와 김도훈 대원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도훈 씨가 추천한 지역의 한 한식당이었고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따뜻하고 유쾌했습니다. 문제는 식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오징어 젓갈을 먹던 중 저의 어금니 부분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년 전 핀란드에서 치료받았던 일레이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입안을 가볍게 만졌을 뿐인데 금속 조각이 손가락 끝에 걸렸고 순간 저는 당황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턱 쪽이 시큰거리고 찬 국을 삼키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김도훈 대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윤소희 씨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야간 진료하는 치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가시죠. 순간 저는 놀라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치과를 지금 가라고? 이 한밤중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이건 그냥 여행자에게 불필요한 오지랖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치과 진료라니 비용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윤소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내일까지 비행기 못 타실 수도 있어요. 시간도 없고 여긴 한국이에요. 24시간 치과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양양 시내 외곽에 위치한 24시 응급치과센터였습니다. 간판조차 평범했고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예약 없이도 바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의료진은 간단한 영어로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통역 앱까지 활용해 빠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이 30분 안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진료, 치료, 마무리까지. 제가 핀란드였다면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최소 2주간 예약하고 수백 유로를 지불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소희 씨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한국이잖아요 라고. 김도훈 씨는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봤어요. 외국 분들 이런 일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배려를, 시스템을, 사람들의 진심을 오해했던 것이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불필요한 오지랖이 아니라 그것은 준비된 따뜻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위해 대비하고 그 대비를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얀 풍경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기로. 제가 속한 항공 안전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것을 바로 이곳에서 배우기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날 회항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효율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양양에 머문 며칠은 시간이 지나면 곧 잊힐 작은 해프닝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기술, 사람, 그리고 공동체는 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출장 중 사고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 측에서는 저에게 핀란드 복귀 후의 업무 일정까지 세심하게 조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공사에 정식으로 요청해 한국 체류 연장을 신청했고 본사에도 리포트를 통해 한국 항공안전 시스템 연구를 위한 임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이 떨어졌고 그렇게 저는 양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윤소의 정비사와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 정비 매뉴얼의 유연성과 현장 대응성에 대해 분석했고 김도훈 대원과는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각국의 시스템 차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에서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2년 후 저는 국제공항안전자문단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유럽, 동남아, 북미 등 여러 공항 시스템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한국 양양공항은 그 사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저는 드디어 국제공항협회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시 양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 쪽으로 걸어 나오며
저는 몇 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당황해하며 착륙하던 날,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이 낯선 공항에 내렸던 그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옆에는 양양공항의 최신 항공 안전 시스템 자료가 담긴 가방이 있었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소희 씨는 여전히 정비사였지만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김도훈 대원은 강원도 구조본부의 부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당에 앉아 첫 만남과 마지막 밤,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군고구마는 여전히 따뜻했고 된장찌개는 여전히 구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비행기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문화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을 가지셨던 적이 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의 체류로도 진심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인생의 길 위에서 멈춰 서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회항이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는 방향일지도 모른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 출신 항공 시스템 엔지니어 마르쿠스 할로넨이었습니다.